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의 전세권자가 그 전세 목적물을 전세권에 의해서 임의경매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물건은요, 때로는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출발합니다. 네, 2022년 4월 15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경매 라방 제72강입니다.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생생경매 175쪽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건 그냥 뭐 형식적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보시니까 이제 대법원 2008마 212 결정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 대법원 2008마 212 결정이 보니까 한 2, 3년 전에 제가 다음 카페에서 그 활동할 적에 카페직으로 그때 그 카페 회원분이 대구분이었어요. 대구분인데 그분이 마침 이 물건 대구에 소재합니다. 대구 광역시 대구 동구 금사동에 소재하는 빌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입찰을 아마 들어가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대법원 2008마 212 결정 아니십니까? 이 그분하고 저하고 이거 합작을 해가지고 결정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좀 외람됩니다만은 전세권 관련해가지고 2008마 212하고 2010마 900 결정, 2010마 900 결정도 보면 저희 그 당시 다음 카페 회원 사례였어요. 근데 2008마 212에서는 돈맛을 받고 2010마 900 결정에서는 그냥 거저 그랬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일단은 자료를 내요. 물건 내역은 대구 동구 금사동의 빌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예. 이게 물건의 종별에 따라가지고 경매 투자를 통해가지고 돈을 번다, 못 번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물건의 종류가 아니고, 또 위치가 지방이니까,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자기 어떤 아주 편협된 본인들의 주관적인 생각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구, 동구, 금사동, 그것도 빌라인데 나중에 경매 정보지를 펼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화면에 보시게 되면 사진이 상당히 좀, 잠깐만요. 이걸 제가, 다시, 됐네요. 그렇게 신축된 빌라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돈 벌었단 말이지, 그 당시에. 그래서 이번 보시니까 이제 사건 개요해가지고 대구 사건입니다. 2007 타경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그죠? 2007 타경. 제가 다음에서는 아마 2005년도부터 카페를 운영했으니까 2007 타경에 11,477호 이것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어요. 여기 사건 개요를 보시자 이거죠. 밑으로 딸깍 내려갑니다. 내려가 보니까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갑이라는 분이 같은 날짜입니다. 2005년 10월 11일 날 같은 날짜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전세권 설정했는데 전세금이 5,500만 원이에요. 그 뒤에 이제 2006년도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또 그 뒤에 또 보니까 가압류가 설정됐다 이거죠. 그냥 일반 그냥 평범한 그런 물건입니다. 물건인데 여기서 또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제 제 얼굴이 사라져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이게 우리는 근로복지공단 이것만 보면 우리는 경기하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가 떡 들어와 있네요, 그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가 들어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자기가 최초 이때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고 전세권 출장할 당시 이런 권리들이 없었잖아요, 그죠? 없다가 말이지 나중에 보니까 2007년 좀 하니까 한 2년 정도 시간이 이제 경과된 상태에서 자기도 보니까 이제 전세 보증금 받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어이구 이것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방이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지죠. 봐가지고 뒤에 가압류 이런 거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도요 들어오는 세입자들 아니십니까? 임대차 계약서에 사인 안 해요. 사인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본역에서 이제 임의경매 신청했습니다. 임의경매죠, 그죠? 전세권에 의한 이게 빌라니까 공동주택이잖아요, 그죠? 공동주택에 설정된 전세권은 즉 예를 들어 101호다 하면 101호 예를 들자면요 101호에 전세권이 설정됐다 그러면 전유 부분이죠. 101호가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저 밑에 종된 권리인 대지권이죠, 그죠? 대지권이까지도 그 전세권 효력이 미쳐버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권의 원칙은 뭡니까? 이게
전세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용익 물건이지 않습니까? 용익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동주택에 설정된 전세권 또는 뭐죠? 단독주택인데 지상에 단독주택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토지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에 효력이 미치면요. 전세권은 비록 용익 물건이지만은 담보 물건적인 성격도 가진다 해가지고 담보 특수한 용익 물건이네 뭐 이런 식으로 물건법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2007년도에 이분이 임의경매 신청했어요. 임의경매 신청하니까 2007년 같은 해 10월 달에 4,000매가 길인데 이분이 저희 최모 씨인데요. 저희 카페 회원이었어요. 우와 2,783만 원에 딱 낙찰 받아버렸어요. 2,783만 원에. 예. 2,783만 원에 낙찰 받았다. 야, 이거 보니까 전세금 5,500이잖아요. 5,500만 원인데, 이분이 뭐 2,783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이제 경매비용 이것저것 다 제하고, 이분이 약 2,500 정도를 배당 받아간 것 같더라고. 2,500 정도. 2,783만 원에서 경매비용 빼가네 한 2,500 배당 받아가니까, 이 갑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어떻게? 3,000만 원은 미회수한 거 아닙니까? 그제? 예. 3,000만 원은 미회수하였다더라. 그럼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전세권도 설정했고 그런데 보니까 경매 결과 내가 3,000만 원 못 받았고 이 3,000만 원은 낙찰자 이 사람한테 돌리도 하면 되겠고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분하고 이 갑하고 이제 소위 대치를 하는 겁니다. 대치를 하는 그런 와중에 있어가지고 이건 제가 스토리를 제가 처음부터 관여했기 때문에 돈 안 받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돈 받으면 변호사법 걸리잖아요. 예. 처음부터 애시당초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비록 한 10 몇 년 정도 지났다 손치더라도 이걸 이건 제가 강의 준비 안 해도 됩니다. 머릿속에 딱 박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보시죠. 이게 참 몸으로 체득한 그 경험 안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몸으로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백날 경매 절차에 대한 공부를 디립다 하거든요. 그럼 뭐 할 거야? 돌아서면 까먹어버리는데, 잊어먹는데. 그런데 낙찰 받아가지고 경매 절차가 뭐냐? 그러니까 법원에서 경매 계장이 예를 들어 낙찰 받았다 그러면 허가 결정 났어? 알았어요? 또 허가 결정 확정됐어? 알았어요? 또 뭐 대금 납부해라? 네, 알았어요? 대금 납부한 거 동시에 뭐 소유권에 대한 촉탁 등기 신청한다? 알았어. 이게 전부 다 경매 절차잖아요. 그죠? 이거를 내가 한번 딱 몸으로 느껴버리면요. 책 이거 100번 읽어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상태에서 너무 무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정도 필드에서 내가 몸으로 체득하는 느끼는 그런 걸 기회를 한번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요. 어쨌든 봐가지고 이 3,000만 원 이게 문제잖아요. 3,000만 원이 3,000만 원이 문제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정이분이 낙찰자입니다. 정이분이 누구한테 갑 전세권자한테 처음에 제가 뭡니까 이 정이분이 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봐가지고 일단 이 사람 쫓아내도 되니까 그런데 이사비용조로 2,500밖에 못 받았으니까 3,000만 원이니까 그나마 이게 한 절반 정도 되는 한 1,500 정도를 주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이 사람 이분이죠. 한테 가가지고 내가 1,500만 원 줄 테니까 1,500 줄 테니까 그냥 조용히 한마디로 나가라 이거지. 그러니까 갑이 막 방방 떠들어요. 무슨 소리 하는 게 인간아 봐가 내가 말이지 당신한테 말이지 3,0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데 무슨 1,500만 원이냐면서 막 우악 뭐 상당히 험악하게 나오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알았어. 그러면 이게 1,500 없었던 걸 하고 정 낙찰자는요 갑에 돼가지고 뭐 인도명령 나가라 이거지. 나가라. 인도명령 신청. 인도명령 신청 뭐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인도명령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도명령 신청을 하니까 법원에서는 인도명령 신청을 이게 기각결정 내려버려. 기각결정. 법원에서 조차도 말이지. 무슨 소리 하냐 이 사람아.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고 3,000만 원 못 받았으면 낙찰자 당신이 다 3,000만 원 줘야 될 거 아니냐. 기각결정 나버리니까 또 이분이 닭달같이 이제 그때 대구에 있었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야 기각결정 났다. 그럼 저는 그렇습니다. 이 기각결정에 대해서 또 적시한거. 기각결정에 대해서 이건 경매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그냥 부담 없이 한번 들으십시오. 기각결정이 나가 적시한거 제기하라 이게. 적시한거 제기했습니다. 적시한거 제기하니까 이게 제가 적시한거 제기한 결과 원심 결정문과
또 재항고에 따른요, 2008마 212 결정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결정문을 보여드리고, 원본도 또 보여드리고, 또 이걸 말이죠. 저는 이게 2008마 212 결정이 죽은 줄 알았어요.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올해 저거죠. 3월 7일자래 가지고 대법원하고 이게 원심 결정이 대구 지방법원입니다. 이 대구 지방법원하고 대구 대법원에다가 이 결정문 제공 신청을 하니까 뿅 해서 3월 7일날 저한테 메일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메일 온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게 2008년 212 결정이 자체가 있어 이제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봐가지고 인도 명령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나니까 낙찰자는 무슨 소리냐 이가 막 적시항고 제기했단 말이에요. 적시항고 제기하니까 원심, 즉 2심입니다. 원심. 원심에서는 봐가지고 뭐 이게 인도 명령 신청 기각 결정했는데 이게 기각 결정이 아니고 인도 명령을 받아들이라 이게 인도 명령 이게 한마디로 인도 명령에 대한 기각 결정을 기각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만약 기각한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그냥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인도명 신청할 적에는 낙찰자 이 양반이 그냥 와당탕탕 했고, 근데 2심 원심 결정 보니까 이번에 당신 나가라 그러니까 그때 갑이 바바바바 해프도 될 거야. 그 상태에서 이제 인도명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기각에 대해 가지고 재항고를 했는데 누가 갑이라는 사람 대법원에다 재항고했습니다. 전세권자가. 조금 복잡하죠. 근데 그냥 뭐 부담 없이 들으십시오. 재항고를 한 상태에서 보니까 대법원 올라가니까 재항고 자체를 어떻게 기각한다 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은 뭡니까 아무런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잠깐 화면을 좀 정리하고 말씀드릴게요. 2,783만 원에 낙찰 받았다네, 그죠? 이분한테 대법원 결정까지 나는데 아마 제가 그 당시 기억으로 한 7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 입장에서 보니까 좀 마음고생 좀 하셨지요. 그죠? 7개월 정도 걸렸는데, 근데 7개월여 만에 이분이 승했단 말이에요. 이겨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 나갈 적에, 이사병, 자기가 그때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막 아주 의기양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병 얼마 줘? 이사병 50만 원 줬답니다. 이사병, 물론 봐가지고 이건 웃으면 안 되는데, 이사병 50만 주고 그냥 내보냈다. 이게 지금 제가 쓴 엑스파일 그 경매 책자에 보면 그 스토리를 제가 그대로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예. 50만 원 줘서 내보내고 이분이 또 어떻게 된지 알아요? 이게 경매의 묘미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대법원 2008년 212 결정에 의해서 현재도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들이 있어요. 그건 말 그대로 제가 옛날부터 이런 말씀 드렸는데 털도 안 뽑고 먹을 수 있는 유형의 물건이다. 한마디로 100원 투자해가지고 200원 벌 수 있는 그런 유형. 이분이 실질적으로 했다는 자기자 보십시오. 2,783만 원이죠. 여기다 등기병 이것저것 다 해가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갔대요. 3천만 원 정도 자기가 투자 금액이. 그런데 이 전세권자하고 이제 그 적시항고 재항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툼으로 인해서 한 7개월 정도 이제 경고가 된 이후에 이 사람 폐해서 내보내고 나서 이거를 얼마로 전세 뽑았지 다시 5,500 요 등기부등본 보여드리겠습니다. 5,500만 원을 전세 나버렸어.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 집입니다. 이 집에 대해서 내가 얼마 투자했지? 3천만 원 투자했잖아요. 근데 아이고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이게 돈이 얼마 나왔지? 5,500만 원 나왔잖아요. 그럼 이분은 안전자리에서 얼마 벌었습니까? 2,500만 원 벌었죠, 그죠? 이게 제가 거짓말 안 해요.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뻥 쳐서도 안 되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2,500만 원 그대로 벌었다 이거지. 예. 그대로 벌었는데 이 집은 누구 거? 이 사람 낙찰 겁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봐가지고 이 부동산을 팔아먹으려고 막 그냥 발버둥 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부동산도 팔아먹는다 그러면 또 뭐, 차익이 발생되면 말이지, 뭡니까? 양도소득세니 뭐니, 빌라 조그만 거니까 양도소득세 뭐 나오지도 않겠지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 봐. 어쨌든 돈 벌었으니까 놔두는 거지 뭐, 그죠? 맞잖아요, 그죠? 돈 벌었으니까 놔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번에 막 중간에 또, 누구한테 한 번 더 매각을 하고, 또 아마 언젠가요? 2015년도인가 다시 이게, 누구한테 팔았는데 얼마? 9,900만 원에 판 걸로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분이 이때까지 버티고 앉아 있었더라면 그건 1억이잖아요. 1억. 그죠? 자기 자금 한 3천만 원 참 이게 그래요. 3천만 원 빼팅해가지고 한 7, 8년 만에 한번 1억 번다. 그럼, 이건, 그래서 지금
제가 그전에 라방에서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인수 안 하는 방법 뭐지? 그러니까 안 주면 된다 이거죠. 안 주면서 어쩌고 하다 보니까 한 1억 정도 번 그런 실제 사례입니다. 그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지금 현재 전세권 요런 거 경우 되는데, 지금 근데 보니까 이상하게 이 현행 법원에서는 말이죠,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2020만 이게 1267호 이 대법원 결정인데요. 여기 보면은 임차인이 전입 신고하면서 전세권까지 설정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 자기 전세 보증 금액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비록 전세권에 의해서 이렇듯이 경매 신청하였다 손치더라도 임차권은 말이지, 불소멸한다. 그런데 2008만 212 결정이 원심 결정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임차인 언제 전입 신고했어? 다시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임차인 언제 전입 신고했지? 그러니까 10월 11일이지. 그래, 임차인으로서 그럼 대항력은 언제? 10월 12일이잖아. 맞잖아요. 이 길이니까. 전세권은 언제? 10월 11일이지. 그럼 전세권은 뭐다? 이게 본인이 경매 신청했으니까 전세권 요게 하나의 소멸 기준 권리가 된다 이거죠. 그죠? 소멸 기준 권리가 되면서 전세권이 죽잖아. 그럼 임차권은 어떻게? 요것도 죽잖아. 요게 2008만 212 결정의 원심 결정인 대지가 아니고 대구 지법입니다. 대구 지방법원 2007라 328 결정문 내용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또 2008만 212 결정과 또 별개라서 2010만 900 결정에 또 이상하게 나와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대세는 보니까 2010만 900 결정으로 나가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틀도 안 뽑고 먹을 수 있는 유형의 물건은 요것만 인정되면 참 많아요. 진짜 많은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제 2010만 900 결정 요것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털도 안 뽑고 먹을 수 있는 유형의 물건은 말 그대로 어떻게 봅니까? 상당히 이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첫 번째, 이건 이제 전세권 강의할 적에 수차 말씀 많이 안 들었습니까? 어떻게? 첫 번째, 법인. 법인이 전세권자면 법인이 전세권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신청한 경우. 또 두 번째, 자연인, 개인이죠. 자연인. 이 사람이 또 역시 마찬가지 전세권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임의경매 신청했고. 어쨌든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전입신고를 안 했어. 요런 물건을 고르는 수밖에 없다. 요런 물건이다. 그럼 예를 들어 법인의 전세금액이 1억인데, 1억인데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임의금액 신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경매 결과 내가 한 이거 7천만 원에 낙찰 받아버렸어. 그럼 법인한테, 경매비용은 신경 안 쓰고 그냥 7천만 원 다 가져가고 나머지 법인은 3천만 원 어떻게 먹어? 어떻게 3천만 원 죽어버리지. 죽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또 그전 아마 69강인가 70강인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소멸되는 전세권인데 매각 대금으로 그 전세 금액을 전액 다 만족 충족 못 시키면은 매각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대법원 결정문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시켜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데 일선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가 되더라도 매각 불허가 아니고 매각 허가 결정을 내려주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1억짜리를 7천만 원은 받았어. 매각 허가 결정 났어. 그러면 그냥 가슴속으로 마음속으로 아주 물개박수 치면서 법원에서 대금 납부 기한을 언제 잡히는가 그 학수고대에 가서 대금을 딸깍 납부한 거 동시에 어떻게 인도명령 신청해버렸어 이렇게 나온다. 그죠? 인도명령 신청한다. 그럼 법원에서 이 사람은 이게 왜 인도명령 대상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반격을 할 수 있잖아요. 법인인 전세권자 지가 임의경매 신청했잖아요. 그럼 민지법 91조 제4항 단서 조항에서 죽어버리잖아요. 법인이 전세권자로서 임의경매 신청했다는 거 뭡니까? 자기는 채권 계산서를 제출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법인 같은 게 좋습니다. 그럼 전세권 없죠? 없다 그래. 전입신고 했나요? 없다 그러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거. 내가 7천만 원. 근데 이미 법원에서 대금 납부 매각 허가 결정 내린 거 아닙니까? 그죠? 허가 결정 내린 상태에서 대금 납부까지 해버렸잖아요. 그죠? 대금 납부기 법원 경매 절차는 민지법 135조에 해가지고 이게 민지법 민사집행법입니다. 135조에 의해서 낙찰자 대금 납부하면요. 등기 안 해도 그 부동산 누구 거예요? 낙찰자 겁니다. 등기 안 한 낙찰자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당신들이 대금 납부했는데 대금 납부해가지고 내 앞으로 등기했잖아요. 등기한 상태에서 내가 이 사람은 3천만 원 내가 주고 싶어도 말이지. 뭘 어떤 근거에서 3천만 원 줘야 되냐. 이거 하면 여러분들 하면
연구나 해보시고 이런 물건 제법 솔창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은 아마 제가 그전에 전세권 파트에서 강의할 적에 여러분들한테 숫자 사례를 많이 가미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범위가 이제 좀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이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이제 2008만 212는 이제 빠이빠이 가라. 저도 제가 포기하려고 합니다. 포기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잠깐 넘어가 볼게요. 이게 그겁니다. 이게 원심 결정이거든요. 여기서 제 얼굴을 뿅 왔다 갔다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됐어요. 두 개 보죠.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 사건 번호 하나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지금 이제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더라도요, 이거 가시가 사건 검색하시잖아요. 이거 이게 안 떠요. 홍보 불개제입니다. 예. 그럼 이건 이제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판결문 제공 신청하시면서 건당 1,000원입니다. 1,000원씩 지급하시면 아마 이게 여러분들 이메일로 들어오거든요. 피신청인입니다. 피신청 정세권자입니다. 피신청인의 이 사건 전세권은 2005년 10월 11일에 2005년 10월 11일에 전세권 설정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 면제권은 2005년 10월 12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2005년 10월 11일 날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및 우선 면제권 10월 12일 날 각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게 맞잖아요. 이거는 맞잖아요. 일단. 근데 이 사건 전세권에 기하여 게시된 이 사건 경매 절차상에서 이 신청이 낙찰자입니다. 신청이 낙찰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 사건 하면 뭐야 이 사건 좀 말이라고 뭐 전세권이 소멸, 자, 전세권이 소멸하니 전세권 소멸하는 거예요. 봐가지고 전세권자 본인이 경매 신청이 당연히 전세권 소멸하는 것이죠. 그죠? 이거 제가 근거가 뭐냐 이게 민지법 뭐 91조 제3 단서 조항에 의해서 단서는 뭐냐 이게 선순위 전세권인데 이게 법원이 공간 배당 요구 동기일까지 채권기하 선서를 제출한다면 그러면 전세권자 본인이 임의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채권기하 선서를 제출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채권기하 선서를 왜 제출합니까? 자기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경매 신청도 왜 했니? 나 전세금 받기 위해 가지고. 근데 보니까 이 사건 전세권보다도 후순위인 요겁니다. 보십시오. 이 사건 전세권보다도 후순위인 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님 우선 면제권 소멸하였다고 할 거 나와 있잖아요. 이게 2007년 328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전세권자거든요. 신청인 낙찰자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783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서 경매 비용 이것저것 다 떼고 나서 한 2,500 정도 배당 받고 근데 이번에 전세 금액 얼마도 5,500만 원입니다. 5,500인데 2,500만 원 배당 받고 3,000만 원 완전히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봐가지고 인도를 하래요. 그럼 대항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지금 이것도 이 결정부터 살아있다는 거 이것도. 그래서 제가 이게 좋습니다. 좀 여기에 대해가지고 2008년 212 결정인데요. 요거 지금 이게 그거잖아요. 2008년 212 결정은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문.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무슨 소리 하냐 이거지. 나의 전세 금액이, 나의 전세 금액이 5,500만 원인데, 내가 2,500만 원 배당받았다 이거지. 그럼 나머지 3,000만 원 미배당이니까 이거 내가 낙찰자한테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참, 개 같은 소리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전세권자가 뭐, 제한거 있습니다. 제한거는 뭐다 기각한다. 반장해버리지, 반장. 전세권자 입장에서 막 눈 평평 튀어나옵니다. 제한거를 기각한다 해가지고요. 이유는 보니까 이 사건 기록한 원심 결정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대구지방법원, 이것도 사건 번호 하나 메모해 놓으시죠. 대구지방법원 2007 타경의 11,477호입니다. 이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고요. 이게 2007 아주 오래됐죠. 2007 타경의 11,477호.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그냥 그 빌라 보면 그냥 허접한 빌라죠, 그죠? 그죠? 이게 뭐 대구 동구니까 대구 공항 있잖아요. 그 공항 뒤편에 있는 거야. 그 동네 그쪽 보니까 조금 이게 동네가 좀 후줄근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제 느낌상으로는. 네. 그냥 뭐 이런 빌라예요, 빌라.
1층은 피로티 형식으로 이제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 밑에 다시 보시죠. 여기에서 내 얼굴을 조금 더 줄일게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분이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금 5,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는 이거 얼마? 6,500으로 평가하신 거예요. 이분이 저희 카페 회원이었습니다. 2,783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이분이 그렇다면 제 기억인데 2,783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안 되면 최악의 경우 3천만 원 인수하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3천만 원 인수하더라도 5,783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분이 6,500만 원이거든요. 어쨌든 봐가지고 겉으로 봐가 표면적으로는 내가 뭐 그렇게 비싸게 쓰고 산 그런 결과가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못 먹는 거 한번 푹 한번 찔러 넣어보세요. 그런 얘기 했어요. 그때 봐가지고 2007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그죠? 한 15년 전이다. 그죠? 참 세월 참 빨리 갑니다. 이 어제 같은데 그냥 벌써 15년이 지나버렸네.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 한번 적시항고 한번 재항고 해가지고 한번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만들어 봅시다.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2008년 212일정이 이제 나타났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있잖아요. 이분이에요. 낙찰자도 최모신데요. 성만 갖고 이름은 틀립니다. 전세보증 5,500이죠. 여기도 5,500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2005년 10월 11일인데 이분이 임의경매 신청을 해버렸어요. 최모 씨가. 5,500만 원 내놔라 이거지. 근데 전입도 2005년 10월 11일이고 확정일자도 2005년 10월 11일이고 전세권도 2005년 10월 11일이고 배당 요건 보니까 2007년 5월 4일이고 뭐 어쨌든 배당 종기일인 2007년 6월 20일 이전에 배당 요구 했잖아요. 그죠? 그럼 배당 요구 효력이 있다 이거지요. 효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 그런데 봐가지고 우리 조금 전에 그 대구 지방법원 원심 그 결정문을 보니까 전세권은 10월 11일이다. 근데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게 소멸 기준 권리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전세권이 소멸 기준 권리인 경우는 말이죠. 이 전세권자 본인이 직접적으로 전세 목적물을 경매 신청한 경우에만 국한된다.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간혹가다 인터넷 이런 데 보면요.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자인데, 이건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이거 전세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칠판으로 좀 옮겨가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면은 전세권이,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이 소위 이제 말소 기준 권리인 경우는 어떤 경우나 이게. 그때 보니까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입니다. 전세 목적물을 뭘 어떻게 임의 경매입니다. 임의 경매. 네? 그러면 우리는요 항상 그거 따져야 됩니다. 그럼 이게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 임의 경매 신청한 것이 아니라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 근거가 뭐냐 이거지. 그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대구지방법원 2007라 328 결정입니다. 그 328 결정을 보게 되면 전세권자는 말소, 전세권 말소되고 그 자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말소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이거는 제가 인정을 안 해요. 첫 번째 인정하는데. 이 간혹가다 인터넷 민데 보면 말이죠. 봐가지고, 이것도 역시 선순위 전세권인데, 선전세권이 있는데, 후순위가 경매 신청한다 이거죠. 전세 목적물을. 후순위가 경매 신청하면은 이때 편의상 선순위 전세권을 갑으로 할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면 이게 소멸 기준 권리래요. 저는 이거 개소리라고 봐요. 개소리.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왜 그러냐니까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면요, 이 전세권은 단지 소멸이 되는 것이죠. 죽는 거잖아요. 그죠? 전세권 단지 죽어요. 전세권 단지 그러니까 소멸되는 것이지. 자, 보십시오. 소멸과 소멸
기준은 같냐 이거지. 말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면 채권계약 산서를 제출하면 소멸된다. 이거 근거는 뭐냐 이거지. 이것도 근거 나왔잖아요. 민지법 91조 제4항 단서 조항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이지요. 그죠? 채권계약 산서 제출하면 소멸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소멸되는 것은 곧 이게 소멸 기준 걸립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 있으신 분들은요, 본 영상문 밑에다가 댓글 다시는데 욕은 하지 마시고요. 저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다. 예. 그럼 이거 일본에서 전세권자 경매 신청한 그것도 임의 경매입니다. 강제 경매하면 이게 말소기준 권리 아니라니까.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로 임의 경매 신청했을 경우는 전세권이 때로는 소멸 기준, 이것도 전세권이 이게 말소 기준 권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말소 기준 권리 화돼 버린다는 거. 우리가 확정일자 받게 되면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물권화돼 버리네. 물권화되다 보니까 이것이 물권 우선 변제권, 이게 우선 변제권이 있구나. 일단 우리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대구지방법원 2007년 328 결정에 의하면 전세권 이 자체가 안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거 말고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했으니까 얘기를 해서 여기 좀 다시 한번 보죠. 앞으로는 뭐 보니까 있잖아요. 보십시오. 이 사건 전세권이 소멸한 이상이죠. 이게 왜 소멸했을까요? 전세권자 본인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네. 전세권자 본인이 경매 신청하였다더라.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동주택이더라 이랬을 적에 최선순위 전세권이 있는데 전세권자 본인이 이랬듯이 임의경매 신청하였다. 임의경매 신청했는데 만약 뒤에 있는 후순위 어떤 권리가 있는데 이런 뭐 예를 들어 권리가 있단 말이죠. 이 권리가 만약에 소멸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등기가 있단 말이죠. 이게 소멸한데 인수가 된다면은 그러면 가등기보다도 먼저 앞서 설정된 전세권자 이 사람의 담보물권적인 어떤 그런 거 일종의 전세권 담보물권적인 성격도 가지거든요. 왜냐면 전세계약 끝나게 되면은 내 전세금 돌려줘, 막 안 돌려줘, 그럼 확 경매 집어넣었는데 이게 경매 집어넣는 게 뭡니까? 담보권 실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럼 후순위 권리로 인해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권리는 경매심 매각으로 죽는다. 따라서 그럼 어떻게 이것이 하나의 말소 소멸 기준 권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진다는 것이지요. 여기 하고 다시 경매 정보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경매 정보주로. 네. 이제 이렇듯이 보니까 이분이 보니까 전세권자들 최씨고 다 틀립니다. 이 물건 최씨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여기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그래서 저는 한때는 이런 유행의 물건 가지고 막 카페에서 말이야 항상 특히 경매 박사 방송 들어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봐가지고 우와 이 털도 안 뽑고 먹을 수 있는 물건이다. 우와 우리 이런 거 들어가자고. 100원 투자해가 200원 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때 카페에서 이런 특강하면서 카페에다 막 공지글을 올리면요. 어떤 분들 밑에다 막 댓글 다시 에이 뻥이라고 그러지. 안 믿으면 오지 말아라. 이거 지금 맞잖아요. 본인이. 본인이 안 믿으면 그 참 사람들 참 오지랖 들면서 참 만섭디도 봐가지고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요. 그냥 안 오면 되잖아요. 밑에로 괜히 댓글 달고. 저는 그런 댓글 딱 보면 그 사람 강제 탈퇴시켜버립니다. 봐가지고. 왜 카페는 제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2008마 212에서 2010마 900이라는 이게 암초가 탁 나타나면서 이상하게 법원에서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사람이 전입신고도 하고 전세권을 설정한 이유가 뭐 이것도 말은 돼요. 또 이와 관련된 그 대법원 판결 내지 결정도 많이 있더라고. 임차인이 전입신고해서 임차인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전세권 등기를 하였다더라 이렇게 하게 되면 왜 했냐 이거지. 자기 전세금 5,500만 원이니까 5,500만 원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받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임차권은 뭐 때로는 전세권은 말소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그 대법원 판결을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여기에서 일부 방송으로서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뭡니까? 요건 지워버리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이 등기부 내용인데 요건 보여드리고 일부 방송 마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또 보세요. 이분이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2,783만 원에 낙찰받았거든요. 이것도 제가 이 등기부등본 최근에 발급받은 겁니다.
2008년도 등기해가지고, 그다음에 2013년도니까, 물론 2007년 10월 달에 대금 납부해가지고 아마, 뭡니까, 전세권자하고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잔금도 좀 늦게 낸 것 같아. 예? 늦게 냈는데, 요때 냈습니다. 잔금 이때 내고 나서 등기를 늦게 해버렸어. 근데 어쨌든 2018년에서 2013년에 한 5년 정도 토벌되죠, 그죠? 5년 만에 7,800만 원에 팔았잖아요. 그 전에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5,500만 원, 5,500만 원 전세를 놓고 빠져나와 버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금에서 등기 비용 다 포함해가지고 일단 3천만 원 들어갔단 말이죠, 그죠? 들어가가지고 결과는 7,8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됐다? 그럼 얼마입니까? 4,800이죠, 그죠? 맞잖아요. 이거 제가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거 사건 번호하고 여기 주소지 다 등기부등본 고유번호도 다 표시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제 말씀을 못 믿으실 것 같으면 검증을 해보시라니까. 안중이 젊어 저기 말이지, 뻥치나 안 치나요? 뻥친다고 하면요, 이 영상물 밑에다 막 욕을 바리바리 하셔야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도 아니고 수도권도 아니고 저쪽이 지방인데 그것도 물건은 뭐한데 빌라인데,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한마디로 손도 안 대고 팍 푸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한 5년 만에 4,800만, 야, 이거 5년짜리 적금 든 거랑 마찬가지지.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도 2008마입니다. 2008마 212결정 이 자체 이런 유형의 물건이 지금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법원에서는 뭐다, 이제 이게 폐기 처분 저는 제가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법률 지식이 짧다 보니까 제가 도대체 이해를 못 한다 이거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법조인 분들이시라면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조용히 아니면 댓글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은 제가 정말 진짜 감사하게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이분이 7,800원을 받고 빠져나와 버렸어요. 빠져나왔는데 이 양반이 보니까 7,800에 사가지고 2015년에 약한 2년 한 7, 8개월 만에 말이죠. 이제 9,900만 원 팔고 나와버렸어. 그러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 만약 이분이 이때 해가지고 2015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그러면 한 8년, 7년 됐죠, 그죠? 7년 정도 있다가 한 1억 정도 팔았다 하더라고. 우와, 자기 자금 3천만 원 배팅해가지고, 1억 들어왔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뭐 어떻게,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7천만 원 번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물론 양도소득세 이거는 또 좀 이건 부차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서는 제가 양도소득세를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엉뚱한 양반들은 양도소득세는 그런 시잘데없는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 질문하시면 안 돼 봐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가 보니까 이제 2010마 900결정이잖아요. 이건 지금 제가 일부 방송을 마치고 이제 화면 정리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